이번 시간에는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선캄브리아 시대 때 환경은 어떠냐? 환경은 전반적으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륙 분포는 이제 바다와 육지가 어떤 식으로 분포했냐 이거를 말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많은 지각 변동을 받았고, 두 번째로 화석이 드물게 발견돼서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수륙 분포를 알려면은 화석을 통해서 잘 알아줘야 되는데 화석이 얼마 없어가지고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볼게요. 일단 발견되는 화석이 드물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생물의 개체 수가 적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단단한 뼈나 껍데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각 변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질 조건을 잘 갖추지 못해서 발견되는 화석이 드물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다. 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고 자외선을 바다가 막아줘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했죠. 그래서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생겨서 대기 중 산소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남세균이 화석이 되어서 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을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후기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해요.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을 만든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상생물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육상생물은 왜 없냐면 대기에 오존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상에는 자외선이 다 그대로 꽂혀버리니까 육상생물이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림에 화석들이 있는데, 이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 화석이고 남세균이 겹겹이 쌓여서 퇴적된 화석이에요. 그리고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고생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고생대의 기후는 대체로 온난했고 말기에 또 빙하기가 있었다. 그리고 말기에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고생대 중기에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고생대 말기에는 다 같이 합쳐져서 판게아를 형성한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졌다. 생물도 볼게요. 생물. 초기에 해양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 바다와 대기에 산소의 농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육상생물이 출현했어요. 이게 육상생물은 오존층이 생겼기 때문에 오존층이 두꺼워져 생성이 됐다. 오존층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오존층이 두꺼워지면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어서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기에 삼엽충, 방주충 등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이 대멸종은 왜 일어나냐면은 지각 변동과 빙하기를 거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는 무척추 동물들이 살고 또 척추 동물인 어류가 번성을 했고, 그리고 육지에는 양서류, 곤충류, 양치식물, 이끼류가 번성을 하고 거시식물이 출현을 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생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중생대의 환경은 일단 기후가 빙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좀 따뜻했다. 그리고 수륙 분포는 판게가 분리되고 그 대륙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활발해지고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다양해졌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대서양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인도양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을 시작했다. 다음으로 생물을 볼게요. 일단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수륙 분포가 되게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서식지를 형성했고, 이제 고생대 말기에 대멸종 이후로 생물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기에 공룡, 암모나이트 등 생물의 대멸종이 또 일어나게 되죠. 이때 대멸종이 일어난 이유는 소행성 충돌,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때 중생대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고 육지에는 파충류, 거시식물, 속시식물과 몸집이 작은 포유류, 조류 등이 출현을 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신생대에 대해서 볼 건데, 일단 환경. 전기에는 대부분 온난했다. 그리고 후기에는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을 했대요. 빙하기는 추운 시기죠. 그래서 이 빙하기가 4회 있었고 간빙기는 3회 있었어요. 간빙기는 뭐냐면 좀 빙하기 사이에 따뜻한 시기예요. 그래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리고 수륙 분포를 볼게요.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고 태평양이 좁아졌다. 그래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알프스 산맥도 형성이 되고 히말라야 산맥도 형성이 되고 대서양은 넓어지고 인도양도 넓어지는 과정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에 대해서 볼게요. 빙하기에 해수면이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얕은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드러나 생물이 여러 대륙으로 막 이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넓은 초원을 형성하고 현재와 비슷한 생물종을 이루었죠. 아무래도 신생대는 이제 현재랑 가장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랑 비슷한 생물종과 현대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는 화폐석이 번성했고, 그리고 육지에는 대형 포유류, 속시식물이 번성하고 후기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정도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멸종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대멸종은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생물들도 환경이 바뀌니 멸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대멸종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판게아 형성이 있어요. 대륙이 막 합쳐졌죠. 그래서 해류가 단순해지고 기후대가 단순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리고 소행성 충돌이 있어요. 소행성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재랑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햇빛을 차단해서 기온이 하강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니까 멸종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화산 폭발이 있어요.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로 화산 가스,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서 기온이 하강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중생대 말기에 일어난 거고,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대기로 유입이 돼서 산성비가 내리고 온실 효과로 기온이 많이 상승이 됐다. 이거는 이제 고생대 말기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대멸종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을 볼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생물과의 수, 생물종의 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생물종의 수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그래프처럼 변했다. 그래서 멸종의 시기가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멸종은 바로 3번이죠. 그래서 3번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3번은 고생대 말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이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